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측정하는 모든 측정값은 지정된 기준 위치로부터 계산되는데 이때의 기준 위치가 바로 좌표계입니다. 좌표계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값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측정 좌표계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좌표계와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좌표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어들은 KS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하편차의 정의 및 표시 그리고 기하공차의 도시 방법에 따랐습니다. 우선 몇 가지 용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형체의 기하공차를 지시할 때 그 공차 영역을 규제하기 위해서 설정한 이론적으로 정확한 기하학적 기준을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작물의 표면이나 구멍과 같이 데이텀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대상물의 실제 형체를 데이텀 형체라고 합니다. 데이텀 형체에는 가공, 오차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데이텀 형체에 적합한 모양 공차를 지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텀 형체는 정확하게 가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양 편차를 규제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또 정반이나 맨들과 같이 데이텀 형체에 접촉해서 실제 데이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밀한 모양을 갖는 실제 표면을 실용 데이텀 형체라고 합니다. 실용 데이텀 형체는 가공이나 측정 또는 검사 시에 지시한 데이텀을 실제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데이텀 형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단일 데이텀을 공통 데이텀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데이텀입니다. 그러나 이 데이텀은 이상적인, 즉 가상의 데이텀이기 때문에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공작물의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데이텀 형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측정할 때는 이 데이텀 형체가 상대방의, 즉 정반과 같은 어느 면에 접촉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텀 형체를 정반 위에 올려놓고 측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용 데이텀 형체는 바로 이 정반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데이텀 평면과 실용 데이텀 평면의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공작물을 측정할 때 데이텀 형체, 여기서는 데이텀 평면이 됩니다. 데이텀 평면은 바닥면과 이 밑에 있는 바닥면과 이쪽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양측면이 되겠죠. 그러나 측정 시에는 이 데이텀 형체를 정반 위에 올려놓거나 또는 기준 블록을 대고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데이텀은 정반면이나 기준 블록이 됩니다. 이때 바로 이 정반면이나 기준 블록이 실용 데이텀 평면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3차원 측정기에서는 측정된 요소가 실용 데이텀 형체로 사용됩니다. 데이텀계는 두 개 이상의 데이텀을 조합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 데이텀 그룹을 의미합니다. 데이텀을 설정하려면 데이텀 표면의 어느 위치인가에 위치 결정과 같은 기구나 장치를 접촉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같은 공작물에 대해서 측정할 때마다 달라진다면 측정값도 달라질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텀에 접촉시킬 영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 영역을 우리가 데이텀 표적이라고 합니다. 엔진 블록과 같은 주조품을 측정하는 경우에 데이텀 설정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데이텀 표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텀 GC에 관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각도나 평행도와 같은 자세 공차나 흔들림 공차는 단일 데이텀으로 지시합니다. 그 이외의 치수나 위치는 3평면 데이텀계에 의해서 지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평면 데이텀계란 수직인 3개의 평면에 의해서 구성되는 데이텀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데이텀계입니다. 앞에서 보신 이 그림처럼 3개의 평면으로 이루어지는 데이텀계가 3평면 데이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3평면 데이텀계라고 해서 반드시 데이텀 평면이 3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통 모양의 공작물에 3평면 데이텀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통의 축직선을 포함하면서 서로 직교하는 두 평면과 축선에 직교하는 한 평면으로 3평면을 구성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원통 형상의 3평면 데이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기준은 원통의 데이텀 축직선입니다. 이 축선을 이용한 3평면 데이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선의 수직인 바로 이 평면과 축선의 수직인 평면이 이 평면이 되겠죠. 이 평면과 축선을 칠하면서 서로 직각인 이 두 개의 평면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정반 측정 방식에서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텀계가 바로 이 3평면 데이텀계이기 때문에 모든 데이텀계는 3평면 데이텀계로 변환시켜서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데이텀 설정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선이나 또는 평면을 데이텀으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직선 또는 평면을 데이텀으로 설정하는 경우 실용 데이텀 형체와의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데이텀 형체를 설치합니다. 데이텀 형체가 실용 데이텀 형체에 대해서 안정된 상태일 경우에는 데이텀 형체를 직접 데이텀으로 설정하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을 잡아서 받침을 놓고 그 받침을 이용해서 데이텀을 설정합니다. 받침을 사용하는 경우 직선에는 2개, 평면에는 3개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데이텀 형체가 불안정해서 받침을 이용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데이텀 형체인데 데이텀 형체의 형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데이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와 같이 받침을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실용 데이텀 평면은 받침과 접촉하는 정반면이 됩니다. 다음은 원통 축선의 데이텀 평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통 데이텀은 구멍의 최대 내적 또는 축의 최소 외적 원통의 축직선으로 데이텀을 설정합니다. 데이텀 원통이 실용 데이텀 원통에 대해서 불안정한 경우에는 이 원통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이동량이 같아지는 자세가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데이텀 원통이 불안정한 경우 실용 데이텀 원통은 극단적으로 이런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쪽 축선이나 이쪽 축선과 같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실용 데이텀 평면은 어느 쪽으로나 움직이는 양이 같아지는, 즉 이러한 원통에서 실용 데이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자세로 데이텀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데이텀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데이텀은
각각의 데이텀 형체에 대한 실용 데이텀 형체에 의해서 설정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통 A와 원통 B가 공통 데이텀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때 실용 데이텀 형체는 데이텀 형체 A와 데이텀 형체 B에 각각 외접하면서 공통의 축선을 갖는 이 두 원통이 됩니다. 데이텀 A에 외접하고 데이텀 B에 외접하면서 공통의 축선을 갖는 두 원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면과 원통의 축선을 이용한 데이텀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평면과 이 평면의 수직인 원통에 의해서 데이텀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1차적으로 데이텀 평면에 대한 실용 데이텀 평면을 설정한 후에 이 평면에 직각이면서 데이텀 원통에 내접하거나 또는 외접하는 원통을 실용 데이텀 원통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데이텀 A와 B에 대해서 위치도가 규대된 경우에는 데이텀은 1차적으로 실용 데이텀 평면을 데이텀 A로 설정합니다. 이 부분이 되겠죠. 데이텀 A로 설정한 후에 데이텀 A에 수직이면서 데이텀 원통에 내접하는 실용 데이텀 원통을 데이텀 B로 설정합니다. 바로 데이텀 원통에 내접하는 이러한 원통이 되겠죠. 바로 이 원통이 실용 데이텀 원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텀 설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부분을 데이텀으로 설정하는지에 대한 데이텀 설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텀은 기능적인 형체에 적용합니다. 즉, 공작물의 여러 형체 중에서 부품으로서 또는 제품으로서의 기능이 주어진 형체에 우선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베어링이 조립되는 구멍이나 축과 부시와 같이 조립 기능을 갖는 부분 또는 공작기계의 베드 그리고 안내부와 같이 상대 운동을 하는 부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은 브라켓과 조립되는 플레이트의 윗면과 같이 결합되는 상대 부품이 기준이 되는 형체를 데이텀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공이나 검사 또는 측정의 기준이 되는 부분을 데이텀으로 설정합니다. 공작기계의 테이블이나 세팅용 평행 블록 또는 측정 시 정반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형체들의 데이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도면에 표시된 정보입니다. 측정 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도면에 규제된 내용대로 데이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에는 데이텀 기호와 함께 A, B, C 등과 같이 알파벳으로 데이텀 우선순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데이텀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치수기입이 시작되는 위치를 데이텀으로 설정하고 정밀공차가 부여된 축을 데이텀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만일 도면에 이러한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넓은 평면과 가공이 잘 된 면, 그리고 긴 형상을 가진 면을 데이텀의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또한 대체 데이텀 설정이 쉬운 것을 데이텀으로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데이텀을 3차원 측정에서 적용한다면 측정 시에 가해지는 압력이 프로브의 측정압 정도이기 때문에 공작물에 가해지는 하중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공에서 적용한다면 공작물에 하중이 크게 가해지기 때문에 위치 결정구를 어느 위치에 설치하고 어느 방향으로 클램핑 압력을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클램핑 압은 위치 결정구의 반대 방향에서 가하게 되는데 이때의 힘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공작물에 작용하는 힘의 균형을 평형이라고 합니다. 공작물은 힘의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 정지하게 됩니다. 평형 이론을 3차원 측정에서의 데이텀 설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힘의 평형에는 선평형과 회전평형이 있습니다. 선평형은 작용된 힘에 의해서 선형 궤적을 따라서 운동하는 선형운동의 평형을 의미합니다. 작용한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함으로써 힘의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회전평형은 중심에서 편의된 위치에서 힘이 가해질 경우 중심을 축으로 하는 회전 모멘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작물이 회전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회전 모멘트를 통해서 회전평형이 이루어집니다. 가공에서는 위치 결정구와 고정력을 배치해서 힘의 평형을 얻을 수 있고 3차원 측정에서는 위치 결정구에 해당하는 위치에 프로빙을 한 후에 데이텀을 지정해서 측정 좌표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 결정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상에서의 공작물의 운동은 선운동과 회전운동의 결합입니다. 세 개의 축선에 대한 선형운동과 회전운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간상에서 공작물은 X와 Y 그리고 G축으로 각각 3개의 선형운동을 가지고 있고 각 축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회전운동, 즉 여기서는 XY, YG, GX가 되겠습니다. 이 3개의 회전운동을 갖고 있습니다. 위치결정의 목적은 공간상의 운동을 정확하게 구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힘의 평형 또는 3차원 측정에서의 측정 좌표계 설정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대표적인 위치 결정 방법인 3, 2, 1, 이 세 가지 위치 결정구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평면상에 3개의 위치 결정구를 배치합니다. 이 3개의 위치 결정구에 의해서 1개의 선형운동과 2개의 회전운동이 구속됩니다. 이 3개의 위치 결정구에 의해서 1개의 선형운동과 2개의 회전운동이 구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3개의 위치 결정구에 의해서 1개의 회전운동과 2개의 선형운동이 남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구속된 평면과 수직인 평면에서 구속되지 않은 회전운동 방향으로 2개의 위치 결정구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1개의 선형운동과 1개의 회전운동이 구속되게 됩니다.
구속된 평면, 즉 이평면이 되겠죠. 이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두 개의 위치 결정구를 배치하면 이쪽 방향으로의 선형 운동과 이쪽 방향으로의 회전 운동이 구속됨으로써 이쪽 방향으로의 선형 운동 한 개만이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속되지 않은 선형 운동 방향으로 한 개의 위치 결정구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남은 한 개의 선형 운동이 구속됨으로써 공작물은 공간상에서 완전히 구속되게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한 개의 위치 결정구를 배치함으로써 이쪽 방향의 선형 운동을 구속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작물이 공간상에서 완전히 구속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텀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평형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3차원 측정에서 좌표의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